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1월 27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시장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게 거의 14개월 만에 최저가를 찍은 상황이고,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증시들이 전체로 무너졌고, 일본 증시도 3% 이상 밀렸는데, 결국 이 연준의 이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지금 크게 시장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잠깐 살펴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죠. 의장이 3년 만에 내놓은 기준금리 인상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자, 생각보다 연준의 이런 긴축 기조가 좀 한층 강화됐다는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약간은 조금 이제 큰 공포감을 안겨주면서 시장이 꽤 밀렸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만 해도 사실 FOMC 결과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선이구나 또는 좀 덜하겠구나 해가지고 강하게 상승하게 해서 출발해서 어제 미국 지수 선물도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잘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분위기가 저녁 12시 1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 정리를 마치고 공개한 성명문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회의 종료에 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게 문제였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권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긴 하죠. 지금까지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금이 원체 많이 좀 흘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다시 걷어들이려는,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려고 하긴 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좀 보다 강한 이런 금리 인상 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빠지지까지는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가는데, 이 금리 인상 부분이 굉장히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죠.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들도 오늘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특이한 건 주식은 무너지는데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은 저점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HLB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한 6거래일째, 7거래일째 개인들만 홀로 매도하죠. 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딱 받고 있습니다. 즉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사모펀드까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좀 살펴보면 사실 공매도 부분이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득세를 부리고 있는데 오늘도 거의 10%대 나오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도 역시나 공매도가 거의 한 10%대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공매도가 시장 상황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대차 거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신규 수량이 4만 주, 상한 수량이 7만 주. 이 상한 수량 부분이 아마 외국인의 매수로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대차 거래가 많지는 않아도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공매도가 조금 또 10%대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추세를 좀 보면 월봉에서 60개선 깼을 때가 첫 번째 이격선이 됐고, 저번 달 저점까지 이탈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 저점을 완전히 깨는 상황이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추세 전환은 뭐 거의 어림없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세 전환 해줘야 되는데 내일이죠. 근데 뭐 거의 뭐 힘들 것 같고, 이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아래선까지 깨졌기 때문에 추세는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추세를 깬 게 지금은 개인이란 얘기죠. 개인들이 거의 홀로 매도를 했고, 자, 241선 기준으로 원체 많이 무너지고 있어서 새로운 저점을 잡고 옆으로 가거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전혀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개인들의 작은 거래량만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원체 월봉에서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들에서는 뭐 손절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 하루 한 달 한 달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은 저점마다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좀 생각해 봅니다. 자,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를 좀 살펴보면, 오늘 2.40%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어도 역시 2.40%대 공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대차 거래 상황을 좀 보면, 자, 이렇게 13만 주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가 예전에 비해서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중간에 좀 상한 수량이 많았어요. 65만 주, 45만 주 이렇게 상한 수량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다 생각하고 좀 상환하는
세력들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들이 이 매수해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저런 부분에 대한 좀 상환 수량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렇게 상환하고 있죠. 기관들도 매수해주는 게 어떤 공매도에 대한 상환 수량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월봉에서는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돼. 의식해서 완벽히 있다 했기 때문에 추세를 깨는 거고, 이전 저점들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해외 지수 선물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해외 지수 선물도 주가 지수 선물 자체도 지금 제법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밤 내일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자리 가격대가 만원대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1,300원에서 만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서 그걸 좀 꼼꼼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봉에서도 240에서 최초에 깨놓으면 제가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추세가 깨져 있고 여기서 뭐 급반등하기보다는 옆으로 가고 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나노전의 3대 주진 넥스사이언스의 추세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이 급등했을 때 제가 이 정도가 매물대가 될 거니까 여기서 차익 사는 게 낫다고 그랬죠. 쭉 깨졌는데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 선이 13,000원대예요. 이 자리까지는 순간 확 밀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자리가 되고, 특히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가속이 붙어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는 완벽하게 추세 이탈했죠. 이때가 중요하게 지켜줘야 할 변곡점 가격 18,000원대인데 그냥 심하게 이번 주에 이탈을 했고, 자, 일봉에서 240을 깼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또한 여기서 꽤 오랫동안 무너져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넥스사이언스 역시 관망이 맞습니다. 절대 쉽게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HLB 제약은 월봉에서 3개월 전에 추세를 깼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었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태였던 거죠. 시장 상태가 좋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 상태와 무관하게 꽤 많이 올라온 종목이 5개월선을 깨고 이 변곡점도 깨놓은 상태, 거기서 20개월선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밀리면 6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자, 주봉에서도 추세를 완전히 깼습니다. 5주선 돌파한 척전에 못 해놓고 있죠. 일봉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241선 기준으로 계속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자,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게 파고 있습니다. 쭉 파고 들어가다가 언젠가는 옆으로 가겠죠. 이런 기간, 그러고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역시 오래 걸려 보입니다. HLB 테라푸틱스도 엄청나게 밀렸죠. 월봉에서 보면 꽤 많이 밀렸는데, 월봉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가격이 하나 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돌아서 나갔는데 가격으로 보면 11,300원대가 되고 아직은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내일이 저 자리 깨게 되면 이전 저점까지 내려올 수 있죠. 주봉에서 벌써 이렇게 이 3주 전에 저 20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게 추세 우하향이 시작인데, 자, 깼고, 자, 이제 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은 먼저 관망할 때죠. 절대 쉽게 매수하면 안 되고, 일봉에서도 이제 장기동 평균선들이 전체 우하향이기 때문에 틀어주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켜주던 어느 정도 저점 박스권 하다 이탈했기 때문에 역시나 HLB 테라피틱스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거의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고, 사실 넥스사이언스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역시 추세는 깨져 있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HLB 제약도 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역시나 상당히 조심스럽게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단 어느 정도 우리나라 지수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화된 다음에 들어오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노터스도 역시 많이 밀리고 있죠. 자,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인 20개월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20선 깼습니다. 그럼 더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깨진 상태고, 일봉에서 최초 240을 깨게 되면 항상 이렇게 많이 밀리고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이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HLB 파워가 그래도 그나마 예전 저점을 좀 반등해주고 있긴 한데,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선 위에 있죠. 주봉에서는 추세를 지켜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어쨌거나 21선, 5일선, 24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량거래에 힘입어서. 하지만 지수 상황에서 이 친구도 반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지수가 좋아질 때까지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망하거나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나아 보입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지금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고, HLB 파워도 외국인 좀 팔고 있긴 하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 대응하면 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죠. 뭐 애청자님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저희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손절하기 바쁘고,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손실을 감안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 이런 종목들이 어쨌거나 크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언제까지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언제까지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갖고 언젠가 또 많은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